임플란트를 해보니까 틀니가 더 오래 쓰고 신경도 덜 쓰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정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염증 나서 이를 뽑는 경우가 있어서요. 임플란트 틀니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틀니를 더 오래 쓴다. 네, 틀니는 그냥 쓰시는 거죠. 사실 더 오래 쓴다라는 것보다는 틀니는 염증이 생길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잇몸에 위에 얹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셔도 큰 탈은 안 나죠. 대신에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틀니에 적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틀니를 맞추고 10년을 쓰게 되면 안 맞는 틀니들에 의해서 점차 뼈들이 흡수가 되는데, 이 치조골 흡수라고 하죠. 잇몸뼈가 계속 주저앉는데 주저앉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중간에 한번 뭔가 틀니를 고치고 새로 만들면 이 흡수율을 줄일 수 있는데, 안 맞는 틀니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뼈는 더 손실되죠. 대신 그 과정에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그냥 내가 오래 썼으니까 잘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차 뼈가 흡수되면 나중에 틀니 할 때 더 만들기가 어렵고 헐거운 틀니가 제작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는 떨어지니까 의사한테 이제 책임을 돌리겠죠. 내가 예전에 썼던 틀니는 이러지 않았는데 오히려 새로 맞추니까 더 불편하고 아프다. 이렇게 돼서 계속 돌고 치료를 못 하시다가 임플란트 틀니를 그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임플란트 틀니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임플란트 틀니는 임플란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임플란트 관리가 또 필요하고, 임플란트 심어놓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임플란트는 정말 관리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 어떻게 하시냐고 보셨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틀니가 있고요, 임플란트가 있으면 이거를 단추로 그냥 꼈다 뺐다 하실 수 있게 틀니 안에 구조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보통 임플란트 싣고 이를 만드는데, 임플란트 틀니는 이를 만들지 않고 임플란트 위에 단추를 만들어 드려요. 단추로 틀니를 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고정이 되는 거죠. 이게 임플란트 틀니입니다. 이건 어제 달린 댓글인데요. 그 임플란트 트리를 때 자석이랑 똑딱이,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 자석으로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똑딱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그거를 의사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최초의 결정과 후의 결정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똑딱이 단추는 우리 이 점퍼 단추잖아요. 딸깍 끼우면 굉장히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자석이라고 하면 자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단추보다는 유지력이 떨어지긴 해요. 대신에 단추 형태는 틀니가 얹어지면요, 움직임이 수평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죠. 단추가 이렇게 잡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자석은 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임플란트는 수직력이 강해요. 위에서 때리는 건 잘 버텨요. 근데 얘를 잡고 흔들게 시작하면 이 흔드는 힘이, 응력이 주변의 뼈에 걸리면 뼈가 녹아요. 그러면 얘가 세게 잡혀서 많이 흔들리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자석이 유리하고요. 반대로 이제 반대가 뭐죠? 똑딱이가 유리한 경우는 뭐냐면, 똑딱이 예를 들면 아래턱, 뼈가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수평적인 이동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뼈가 평평하신 분들, 뼈가 흡수가 많이 되면 평평해지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움직임이 심해요. 이런 움직임이 심한 분들은 자석이 유리한 거고요. 뼈가 좋으신 분들, 뼈가 좋으면 이렇게 굴곡이지잖아요. 틀니가 수평적으로 움직일 때 뼈들이 저항을 해요. 수평적으로. 이때는 저기 단추가 잡아줘도 유지력은 훨씬 좋게 하면서 임플란트에도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사실 고무링 형태도 있어요. 고무링 형태는 두 가지 결합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직적인 힘에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자석이나 단추는 위에서 땅땅땅 때리면 얘는 수직력을 다 받게 되어 있고요. 고무링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고무링이 이렇게 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힘에는 얘네들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힘에는 오히려 충격을 덜 주고, 수평적인 힘에도 고무링이니까 어느 정도 움직임을 부여해요. 단지 빠지는 힘에 대해서 적응하기는 잘 안 빠지겠죠. 고무링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게 고무링 형태가 제일 유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고무링이 마모가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뭐 보통은 6개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 자체를 또 불편해들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뭐 연구 결과도 있고 뭐 어떤 게 더 좋다 말다 하는데, 저는
사실 고무링 형태는 많이 안 쓰는데 고무링 형태가 잘만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환자분들은 싫어하시죠. 네, 저도 안 써요. 근데 이유가 있어서요. 그 이유가 그 이유가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이시고 이게 헐거지면 유지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납득을 못 하시죠. 화를 내세요. 환자분들 항상 치료가 끝났으면 끝이어야 돼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야 돼요, 의사를.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신경 안 쓰게 해달라 하면 안 쓰는 치료로 가야 되죠.